영어 원서를 읽을 때 혹은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시간으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양으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 후에 제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 뒷부분에는 더 검증된 공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제 영어 원서 읽기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단지 영어 원서뿐만 아니라 모든 책 읽기 공부 방법에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원서 읽기, 시험 준비, 자기 개발 하는 모든 분들과 또 자녀 홈스쿨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원서 읽기 시작한 지 지금 한 3년이 넘어가는데요. 요령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집중 듣기, 흘려 듣기, 많은 방법론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이런 방법들 역시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지 빛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죠. 특별한 좋은 머리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우직히 읽다 보면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로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영어 원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읽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냥 계획 없이 시간 날 때 아니면 생각날 때 읽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절대 영어 원서 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으면 재밌는 거, 쉬운 거, 편한 거 이런 걸 먼저 하려고 하지, 이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힘들고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어렵고 이러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 할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해요. 저도 영어 원서 읽기를 매일 하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읽고 있는데, 하루 목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는 양으로 몇 페이지까지 읽어야지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하나는 1시간 읽어야지 30분 읽어야지 이렇게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서 읽기 초반부터 작년까지 많은 분량을 읽던 그 시기에는 양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 하루 100페이지씩 읽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먼저 단점을 알려드리면,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자신이 영어 실력이나 읽기 속도에 대한 그런 감이 없는 원서 읽기 초보자의 상태에서는 목표 설정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책마다 레벨 차이도 있고 페이지당 글밥도 차이가 있는데, 초보자들은 이런 걸 잘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다른 변수를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오늘은 100페이지까지 읽어야지 딱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1시간에 10페이지도 못 읽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를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한 거죠. 사람 심리가 뭔가를 계획할 때는 욕심이 막 생기고 의욕이 생기잖아요. 자기 실력보다 이렇게 턱없이 높게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면 겨우 끝내거나 다 못 끝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다 계획한 대로 다 하고도 시간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또 영어 원서 읽기는 책 읽으면서 사전도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 책과는 다르게 이렇게 책 읽다가 읽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끊겨요. 그래서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사전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게 항상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의 단점이 바로 이렇게 과도한 욕심에 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잡았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또 장점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약간 여기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일명 깡다구 정신이라고 하죠. 옥이랑 좀 승부욕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과도한 욕심으로 만든 계획도 자극제가 될 때도 있어요. 원서 읽기 2년 이상 기간 동안 이렇게 페이지 수를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 약간 깡다구 정신으로 버티면서 하루에 5-6시간씩 이렇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반대의 성격이라면 오히려 이게 굉장히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높아져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처음에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한테 이렇게 적정한 수준을 이제 목표를 조정해 나가면 이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하는 원서 읽기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정확한 목표가 있잖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놓고 먼저 실행을 하게 되고 더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또 적정한 분량의 계획을 스스로 세울 능력이 있으면 이 방법을 저는 더 적극 추천을 하고요. 이렇게 2년 이상을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원서를 읽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제가 영어 실력을 좀 단기간에 빨리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일부러 한글 책도 한 권도 안 읽을 정도로 굉장히 원서에만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평생 이렇게 원서만 읽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읽기가 안정적으로 좀 되면서 너무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무리를 하기보다는 밸런스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때 못 읽던 뭐 한글 책도 읽고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양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그 목표 설정 방법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예전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관리가 안 됐는데, 이제는 페이지 수를 채워야 된다는 스트레스와 집착 이런 게 없어지니까 좀 더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삶의 밸런스가 맞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동안 유지를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페이지 얼마큼 읽겠다는 정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하루 1시간 읽을 거라고 정하면 이따가 저녁 때 1시간 읽지 이러고 자꾸 이렇게 미루게 돼요. 미루고 그러다가 저녁 때 일이 생기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하고 이렇게 또 하루 미루고, 이런 게 며칠 쌓이면 또 며칠 동안 못 읽게 되고, 시간 기준으로 읽다 보니까 확실히 집중도가 떨어져요. 자꾸 책 읽다가 시계를 보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이 방법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은 다시 페이지 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양 기준으로 목표 설정 방법을 또 다시 바꿨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루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영어 원서 읽기나 홈스쿨링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특히 어른들은 원서 읽기를 본인의 의지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읽고 싶으니까 시작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의 의지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나 열의 면에서 당연히 성인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중도도 아이들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시간 기준으로 하면 대충 읽는 척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양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할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요. 엄마가 생각하는 목표량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지 이게 제대로 된 목표량일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모는 아이들에게 욕심과 기대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엄마가 생각한 것보다 책 레벨도 살짝 좀 낮춰줘야 되고 양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줬는데 엄마가 예상하니까 이 한 권 읽는데 한 2시간 걸리겠다 생각했는데 아이가 그거보다 훨씬 오래 잡고 앉아 있으면 처음 목표를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중간에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책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수능 만점자 30명을 심층 인터뷰에서 그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공통점을 찾아서 정리해서 쓴 책인데요.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이 책인데 영어 원서 읽기를 하면서 웬 수능 이야기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수능 만점으로 최상위권 대학은 물론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인회계사 같은 어려운 시험에도 합격한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자신들이 공부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과목이 다를 뿐 모든 시험의 공부법은 같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어느 시험, 어느 분야의 공부를 하더라도 통하는 공부에 대한 자세, 마음가짐, 공부 잘하는 습관과 자기 관리법 등을 체계적으로 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가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됐던 게, 물론 저는 이 수능이나 아니면 사법고시 이거랑 제 상황을 똑같이 비교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되게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뭔가를
시도하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자격증 하나를 따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책에서 언급한 그런 공부법이나 그런 마음가짐을 제가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격증 6개와 영어 원서까지 완전 다른 7개의 분야를 하면서도 분야는 다른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쉽게 시도하고 더 빨리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그걸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의 공부를 하더라도 그 공부법과 마음가짐은 같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이 책의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서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의 공부법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아닌 양으로 계획해라. 제가 이 중요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공부하는 방식만큼 중요한 것이 공부의 양, 자신이 세운 학업 계획을 달성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만점자가 한 목소리로 당연히 얼마만큼 할 것인지 양으로 계획을 잡아야죠 라고 강조했다. 목표를 시간 단위로 세우면 사람이 늘어지거든요. 그 시간을 버티려고만 하니까요. 공부는 양 단위로 했지 시간 단위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양 단위가 좀 더 효율성이 있거든요 라고 답했다. 양 단위 목표를 세우면 이 문제를 빨리 풀겠다는 목표가 생겨서 집중력이 높아진다.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또 계획한 바를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공부한 것을 기록하여 오늘 잘했는지 못했는지 계속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그때마다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신을 책망하면 목표와 계획 세우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수능 만점자들 또한 항상 의욕에 불타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걸 다 완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고 고백한다.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중요한 건 못 지키더라도 매일 계획을 세우는 그 행위 자체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 원서 읽기를 할 때 혹은 공부를 할 때 목표 설정을 양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간 단위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